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탄핵 집회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 방송뿐만 아니라 유력 일간지들까지 대대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사히 신문은 울려 퍼지는 K-팝, 흔들리는 응원봉, 젊은이들을 각성시킨 계엄, 지지통신은 한국, 바뀌는 시위 문화, K-팝에 맞춰 탄핵, 마이니치 신문은 K-팝에 맞춰 응원봉, 한국 시위문화, 전문가에게 듣는 변천사 등의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전 영상에서 일본 TBS의 일요 정보방송 썬데이 모닝 출연자들이 윤석열 계엄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대응을 극찬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하루 뒤인 어제도 다시 한번 한국 상황을 자세히 전한 것은 물론 한 여성 출연자가 탄핵 집회에 관해 자세히 분석하며 한국 국민들을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줘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역사적인 국면을 맞이한 한국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뉴스라고 운을 뗀 뒤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계엄령을 내린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뒤 윤석열이 계엄령의 이유로 밝힌 것은 놀라운 내용이었다며 그것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선거 부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완전히 부인했고 정계에서도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 YTN에 출연한 평론가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관련 이야기, 그런 잘못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적 발언,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고 발언한 장면에 이어 한국 여당의 전 의원도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가감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김웅 전 의원의 발언 장면을 많은 일본 방송이 인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에서는 그 후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됐다는 극우 유튜버 영상을 소개하며 그곳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빠져있던 것으로 보이던 윤 대통령인데 계엄령 선포 당일 군인들이 바로 향한 곳은 선거관리위원회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압수한 것은 직원 휴대폰 5대 뿐이었다고 보도한 뒤 전 국정원 고관 출신인 야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에 빠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도 소개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측근들이 대통령의 곁을 떠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계엄령 상황 중에도 군과 경찰의 고관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렇게 측근들이 떠나는 가운데 마지막에 남은 것은 아내와 국방부 장관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령 발령 후 약 열흘이 지난 한국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해 한국 정세에 정통한 고베대학 키무라 교수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내다가 깨닫고 보니 주위에 아내와 전 국방부 장관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극우 유튜버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지할 것이 되어 독자적인 세계관을 형성해온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후 방송에서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의 일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어서 메인 MC는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편향된 생각에 이끌려 버리는 것을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설마 일국의 리더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놀랐어요. 라고 한 뒤 일본 전 외무차관의 오사카 대학 특임 교수인 야부나카 씨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고로 야부나카 씨가 고위 관료 출신인 만큼 그의 의견은 한국 상황에 대한 현재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야부나카 씨는 이런 시대에 계엄령을 발령하다니 시대착오도 적당히 해야죠. 전혀 이 시대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여론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도 걱정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한일 관계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일본에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미일 관계도 말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강경하게 나가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쿨하게 접해야 해요.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한일 젊은이들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을 제대로 해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인 MC는 NGO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인 하타케야마 스미코 씨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참고로 하타케야마 씨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현재 와세다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번에 한국 국민들의 극찬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하타케야마 씨는 야, 정말 대단하네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영상 마지막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쉽지만 사람들의 힘이랄까 지난밤에도 매우 늦은 시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 있었는데 역시 과거 민주화 운동을 원동력으로 하는 한국 사람들의 파워는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런 가운데 현지 영상 등을 보고 있으면 한국 민주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상으로 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10대, 20대 여성이 많다고나 할까요? 그들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므로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을 바꿔 나간다는 경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80년대 민주투쟁 세대가 신세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영상을 보면 K-팝과 다양한 민중가요가 공존하며 서로 불리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상징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 못 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선결제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것도 정말로 새롭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가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싸워서 지켜나가는 것임과 동시에 전통 문화를 단지 계승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축으로 형태를 바꿔 경신해 가면서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의 행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자 메인 MC가 그렇군요. 그야말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런 것이군요. 라며 흐뭇해하는 표정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평소에 활짝 웃는 표정을 보기 힘든 메인 MC인데 하타케야마 씨가 발언하는 내내 극히 공감한다는 듯이 크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윤석열의 기업령이 잘못됐다면서도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 극우들의 혐한 활동도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송과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 극우 유튜버들부터 우선 걱정하는 것이 맞을 듯 싶은데 말이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